노화로 인해 피부마저 얇아져서 지방 덩어리가 더 잘 보이게 되고, 이는 남들보다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고 심술궂고 우울해 보이게 만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 밑 지방 제거 방법 중에 회복도 빠르고 주변 사람에게 편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부과 레이저를 이용한 눈 밑 지방 제거술인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노기영입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구별짓게 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눈에 가장 뚜렷이 보이는 것이 늘어진 눈 밑 지방과 깊어진 팔자주름, 그리고 깨져버린 턱 라인, 이 세 가지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력의 영향으로 지방의 하방 전이가 일어나다 더 내려가지 못하고 일정 위치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노화로 인해 피부마저 얇아져서 지방 덩어리가 더 잘 보이게 되고, 이는 남들보다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고 심술궂고 우울해 보이게 만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 밑 지방 제거 방법 중에 회복도 빠르고 주변 사람에게 편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부과 레이저를 이용한 눈 밑 지방 제거술인데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눈은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종이장처럼 얇은 뼈로 둘러싼 포켓 구조인 안화를 만들게 되고, 뼈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면부로부터의 충격을 대비하여 지방이 마치 경호원들처럼 뼈와 안구 사이를 채워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지방이지만 선천적으로 조금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눈 밑 지방이 보이게 되며, 젊을 때 보이지 않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방 덩어리가 안화해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눈 밑에 걸쳐지고 불룩하게 되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눈 밑의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 자체의 탄력도 줄어들면서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진 눈 밑 지방을 적당량 남기고 제거하거나 위치를 옮겨주는 것을 눈 밑 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라고 하는데요. 눈꺼풀이라는 특성상 그 지방까지 접근하는 방식에는 겉에 피부를 통하는 외과적 시술과 눈꺼풀을 당기면 보이는 붉은 결막을 통하는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레이저를 이용한 눈 밑 지방 제거술은 아래 눈꺼풀의 안쪽 결막 쪽에서 눈 밑 지방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주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과도한 눈 밑 지방만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위 손상이 크지 않아 출혈이나 멍이 드는 일이 적고 붓기가 많지 않습니다. 또 결막은 점막 구조라 특별히 봉합 없이도 잘 낫습니다. 드물게 멍이 생기는 경우만 아니라면 즉시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수술 여부를 아무도 모르기도 하는데요. 통증은 심하지 않으며 소량의 국소마취제 주사를 맞고 비교적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피부를 통한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절개를 하게 되면 피부와 그 아래 근육층을 절제하고 나서야 눈 밑 지방에 닿게 됩니다. 따라서 외과적 시술은 아래 눈꺼풀에 피부를 절개하고 시술되는 만큼 어느 정도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수술 후 즉시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이 어렵고 회복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과적으로 눈 밑 지방을 제거했을 때는 좌우 눈 모양이 달라지는 부작용이 더 잘 생기며 절개에 의한 눈꼬리 부분의 깊은 주름과 눈 밑 붉은 살이 보이는 토안이라고 부르는 토끼 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이저 시술은 눈 모양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나 눈 밑 지방이 커서 많이 제거한 경우나 피부 탄력이 없는 고령자분들의 경우 시술 후 바로는 눈 밑 피부에 주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과 같은 적절한 피부과 관리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눈 밑 지방 제거술을 하면 덩어리로 있던 지방이 갑자기 없어지고 살짝 부었던 눈꺼풀이 붓기가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눈 주위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레이저 눈 밑 지방 제거술은 피부 구조의 손상 없이 눈 밑 지방만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부 탄력 및 주름을 위한 모든 피부과 시술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주파나 집속 초음파 시술 및 보툴리늄 독소, 스킨 부스터 등 대표적인 동안 시술과 병행하거나 차후에 함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 주위 피부는 그 두께가 다른 부위 피부 어디보다도 제일 얇습니다. 쉽게는 가장 어린아이 피부와 유사하다 생각하면 적당할 듯한데요. 따라서 관리의 여부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그 첫 번째로는 클렌징입니다. 피부는 물 담은 가죽 주머니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적당량의 피지와 보습용 화장품으로 표면이 건조해짐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가 피부는 모공이 크지 않고 피지선 발달이 적어 진한 눈화장과 이에 따른 반복되는 과도한 클렌징에 의해 손상받기 쉽고, 이러한 손상은 피부 건조와 잔주름의 원인이 되므로 눈화장을 과도하게 하지 않거나 지울 때는 예민하고 연약한 눈가 피부를 고려하여 자극이 덜한 눈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제품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미백주름 관련 제품의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피부 장벽을 뚫고 내려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성 제품은 어느 정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과용과 혼용은 얇은 눈 주위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의 적정량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비비는 습관인데요. 눈 주위 피부가 얇아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고 다른 피부에 비해 가려움을 쉽게 느낍니다. 눈 비비는 습관은 눈가 피부를 자극하여 또다시 가려움을 나타내게 하므로 피부에 매우 나쁩니다. 가려울 때는 가급적 긁지 마시고 보습제를 발라주고, 너무 간지러운 순간에는 깨끗한 손으로 지그시 눌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을 직접 대거나 뜨거운 수건을 올리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 체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영양분 풍부한 혈액이 골고루 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은 눈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술과 나의 눈밑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노기영이었습니다.